안녕하세요. 한국재료연구원 배창준 책임연구원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처음에 요청받았던 게 중학교 2학년 수준으로 준비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나 발표를 많이 했는데, 이번이 제일 어려웠던 발표 3개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많이 미흡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3가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렵다, 두 번째는 기쁘다.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어린 친구들한테 같이 공유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설레임인데,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있는데, 이 새로운 젊은 어린 친구들, 청소년들은 어떤 시각에서 얼마나 흥미로운 질문을 해줄까,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를 통해서 앞으로의 초등학생은 중학생이 되고, 중학생은 고등학생이 되고, 나중에 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세라믹 3D 프린팅과 로봇 제어 센서 개발이고, 부제로서는 거시 세계, 거시라는 거는 큰 세계죠. 큰 세계에서 미시 세계, 조그만 세계로 해서 각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발표에 들어가서 유튜브를 먼저 하나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Forgot my tools again. 툴박스가 없다고 지금 찾는 거고, Such a shock. 네, 맞아. 네, 그래요. Yes, 마지막에 여기서 2가지를 저는 재밌는 면을 봤어요. 마지막에 자기가 성공했다고 Yes 하는 거랑, 또 하나는 그 툴박스를 사람한테 하는데 좀 던져버리니까 버릇이 없지 않나요, 아직은?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걸 준비하면서 이 정도까지 수준이 많이 올라왔고, 그래서 같이 공유하려고 일단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네, 그래서 제가 거시에서 큰 세계에서 작은 세계, 그러니까 저희가 모든 게 균형을 맞추는 게 제일 좋거든요. 부모님들이 할 때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어라, 영양소가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는 거시 세계, 큰 세계에서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로봇 센서 관련해 가지고, 로봇 및 구동 센서는 어떻게 되고, 로봇 및 센서, 구동 센서는 어떻고, 파트 두 번째 파트에서는 3D 프린팅 관련해서 센서 제작용 세라믹 3D 프린팅이 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후에는 미시 세계, 조그만 세계로 들어가서 이 세라믹 3D 프린팅 안에서 소재, 재료는 어떤 소재를 쓰고 어떤 공정을 통해서 로봇에 들어가는 센서들을 만들 수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다시 거시 미시, 다시 거시 세계로 나와서 이 세라믹 3D 프린팅이 단지 로봇이 아니라 다양한 다른 곳에도 쓰일 수 있다는 예시를 보여드리는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거시 세계에서 로봇 및 구동 센서입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던 로봇은 보스턴 다이나믹스, 미국에 있는 보스턴시에 있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아틀라스 로봇인데요. 지금 지능형 로봇, 사람과 가장 비슷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휴머노이드 로봇과 그 다음에 저희가 공항이라든지 식당에서 요새 배달하는 서비스 로봇, 그래서 LG전자에서 만드는 에어스타, 그리고 회사나 산업,
실제 공장에서 쓰이는 산업용 로봇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산업용 로봇에서 이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반도체 공장 아닙니다.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이 위에 OHT라는 이송 로봇입니다. 그래서 삼성 반도체에서 실리콘 웨이퍼를 만드는데 그 웨이퍼를 이동하는 로봇입니다. 그리고 반도체를 만들 때 그 스텝이 100가지 여러 스텝이 있기 때문에 저런 그 로봇이 이송용 로봇이 한 1000대 정도가 하루에 돌아다니는데 삼성 반도체 안에서 근데 그 1000대의 저 로봇이 하루 이동하는 거리를 총 합하면 지구 7바퀴 반을 도는 거리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엄청나게 쓰이면서 그럼으로써 코스트, 가격도 낮출 수 있고 싸게 여러 가지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로봇에 지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지휘자 로봇인데 육 분 이 지휘를 위해서 17시간 동안 교육을 받은 겁니다. Absolutely unthinkable, not even incredible, unthinkable for a machine. 네, 좀 전에 보셨듯이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처음 버전을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 제 사고가 인간하고 로봇이 대립되는 사고를 갖고 있는지도 저도 몰랐어요. 각각이 어떻게 대립되는데 그거를 초점을 맞췄는데 이렇게 인간하고 협업하면서 서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하면 거에서 준비를 했고요. 보시는 것 같이 6분 동안 이 지휘를 하기 위해서 17시간 동안 교육을 받고 아까 지휘자가 말했듯이 자기는 incredible, 대단한 게 아니라 아예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고 로봇이 지휘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인류에 서로 협업을 해서 도움이 됐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간과 로봇이 비슷하게 지금 이동을 하고 움직일 수 있는데 과연 어떤 인지 반응을 통해서 그런 감각을 받아들이는지 그런 메커니즘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인간 지능, 그러니까 휴먼 브레인에서 인터랙션, 인지를 하게 되고요. 보시면 사람의 손에 있는 자극 부분을 디텍트해서 그 전기화학적 신호가 저희 뇌로 가서 그걸 인지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니까 불이 있으면 불에 가서 뜨거우니까 빨리 판단을 내서 빨리 손을 움직여라 판단하고 결국에는 이동을 해서 손을 띄우는 이런 과정 프로세스를 갖고 있고요. 로봇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인공지능, 이 인간지능, 뇌와 똑같은 인공지능, the artificial intellectual라고 하는데 AI가 센서로부터 자극으로부터 오는 센서에서 자극들을 디텍트하고 그걸 전기 신호로 해가지고 인공지능 AI에서 그거를 판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로봇 손가락을 떼어라. 그러면 그 조작이 되고 이동함으로써 움직이는. 그래서 사람과 로봇의 이 구동 원리는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봇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센서거든요. 인간의 저희가 말하는 오감, 저희가 시각, 눈, 귀, 코, 혀, 피부, 신경. 그래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인간의 오감인데 이거와 똑같이 로봇을 보면 인간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런 촉감을 뇌에서 받아들이고 로봇은 BCI라고 브레인하고 저 컴퓨터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하는데
거기에서 시각은 눈은 시각 센서가 하고 귀는 청각 그리고 코는 가스 탐지 센서 그리고 혀는 전자열라든지 피부는 터치 센서 이렇게 매칭이 돼서 각각의 사람의 오감과 똑같은 감각을 이렇게 디텍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센서들을 보면 일본의 TDK라는 유명한 회사, 로봇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로봇에 아바타 로봇이라고 있는데요. 보시면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센서들, 보시면 카메라를 통해서 시각을 하고 마이크로폰, 청각을 듣고 이 여러 가지 센서를 통해서 각각의 들어오는 텍타일 센서는 촉감 센서입니다. 그래서 그 오감을 디텍트하게 되고 그래서 이 오감을 만들 때 들어가는 재료들이 있습니다. 금속으로도 만들고 센서를 세라믹으로도 만들고 폴리머, 고분자도 만듭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금 밑에서 보여드리는 게 센서들인데 금속이라거나 세라믹, 고분자 각각의 소재로서 사용되는 재료고요. 근데 이 재료 중에 세라믹이 만들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세라믹 3D 프린팅을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 그래서 세라믹이 제일 어려운데, 그러면 세라믹 재료는 뭐냐 좀 보면, 뭐 금속이나 폴리머는 저희가 주위에서 많이 보니까, 세라믹은 쉽게 보면 뭐 도자기라든지 비금속 재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물에 열을 가해서 비금속 무기 재료를 가질 수 있고, 이온 결합이라든지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된 이온 결합, 그리고 공유 결합, 비금속 재료들이 서로 공유한, 전자쌍을 공유한 결합, 이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전통 세라믹에서는 흙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도자기, 시멘트, 유리, 내화물, 연마제,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서 볼 수 있는 건물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첨단 세라믹 해가지고 이 전통을 넘어서 환경 관련된 그 친환경 시멘트, 전자에서 반도체에도 그 실리콘 웨이퍼화는 실리카가 이 반도체의 주 성분입니다. 그래서 전자에도 쓰이고 바이오. 저희 몸에 보면 몸에 있는 뼈가 하이드록시 아파타이라는 무기 재료입니다. 그래서 그 뼈도 이 통해서 바이오 세라믹을 통해서 만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항공우주. 저희가 이 우주선을 띄울 때 대기권을 넘게 되면 온도가 1000도 이상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금속이나 폴리머 같은 경우는 다 녹아버리기 때문에 쓰지 못하지만 세라믹은 1000도 이상에서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외부의 모양은 세라믹으로 해서 우주선을 만들어서 우주에 보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지금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 2차 전지해가지고 하잖아요. 배터리 안에서 양극재, 음극재 대부분의 재료가 세라믹 재료입니다. 그래서 세라믹이 앞으로 각광받는 소재가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세라믹의 장점은 뭐냐? 특징을 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라믹은 절연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열을 1000도 이상에서도 견딜 수 있고 고온에서. 그 다음에 생체 접합성. 근데 문제가 이 재료가 조금 딱딱합니다. 그러니까 그 메탈이나 폴리머는 연성이래 가지고 물렁물렁 변화를 할 수가 있는데 세라믹은 우리가 변화를 하려고 하면 깨져버려요. 너무 딱딱하니까. 그래서 그걸 딱딱한 거를 취성이라고 하거든요. 그 취성에 의해서 복잡한 걸 만들려면 저희가 깎아야 되는데 그러다가 깨져버리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속과 폴리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쉽게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가공을 하고 해서 모양을 만들 수 있는데 세라믹은 저희가 가공을 하다가 깨져버리니까 복잡한 형상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라믹 같은 경우는 만드는데 너무 비싸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주변에 세라믹을 많이 볼 수 없는 이유가 비싼 아주 우주선이나 이런 데 쓰는 이유가 만들기 어렵고 비싸기 때문에 저희 주위에서는 복기가 어려운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점들이 결국에는 세라믹 그 센서를 더 많이 만들고 싶은데 이제 복잡 형상을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깨져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세라믹 기반으로 복잡 형상의 로봇 센서를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 해서 이제 세라믹 3D 프린팅으로 저희가 이제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센서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는 로봇과 로봇 센서에서 거시세계에서 그러면 로봇 센서에 세라믹의 센서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세라믹이 복잡 형상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세라믹 3D 프린팅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면 세라믹 3D 프린팅은 뭐냐 보면 저희가 이런 모양을 이 3차원 구조체를 잠깐만 이 뒷장 와서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요 세라믹을 만드는데 기존에는 저희가 깎아서 절삭 그러니까 이 모양을 만들려면 네모난 모양의 세라믹을 여기에 맞춰서 깎아내면서 이 모양을 만듭니다. 그래서 깎아낼 때 세라믹은 딱딱하기 때문에 깨져버리기 때문에 이걸 하나 만들려면 10개, 100개에 해가지고 하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비싸지는데 세라믹 3D 프린팅은 한 층씩 올리거든요. 반대로. 그러니까 여기는 이 동그란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네모난 모양을 먼저 만들고 각각을 깎아내면서 동그랗게 만드는데 세라믹 3D 프린팅은 한 층 한 층.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기억해 갈 거는 세라믹 3D 프린팅. 근데 이거는 세라믹만 포함되는 거 아니고 금속도 있고 폴리머도 있는데 3D 프린팅은 한 층 한 층 쌓는 기술이다. 요것만 알아가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라믹을 기존에는 그렇게 깎다 보니까 깨지게 되는데 지금 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세라믹 3D 프린팅은 한 층 한 층 쌓아 올리기 때문에 취성이 있더라도 문제없이 쌓아 올릴 수 있어서 훨씬 더 복잡한 형상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 세라믹 보셨을 때 스텝을 보면 먼저 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 스캐닝을 해요. 이 모양을 스캐닝을 해가지고 이게 어떤 전체 모양이고 요 각각의 층을 한 층씩 슬라이싱을 해가지고 저희가 컴퓨터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층 한 층 싼다는 게 이 슬라이싱 이 각각의 스캐닝한 거에 한 층 한 층씩을 한 층 쌓고 또 한 층 쌓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스텝이 세 가지 스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보시면 세라믹 재료에 여러 가지 그 요인, 열이라든지 자외선, 레이저, 접착제 등을 이용하여 이용하여 3차원의 복잡 형상 세라믹 성형체를 제작하는 방식인데요. 먼저는 말씀한 것처럼 스캐닝하고 두 번째는 한 층 한씩 슬라이딩 한 다음에 그 한 층 한씩 만들고 마지막 스텝에서는 후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저희가 다양한 설계 및 디자인이 제작 가능하고 맞춤형 복잡 형상 세라믹 3D 프린팅을 만들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이 고부가 가치 항공우주, 의료, 친환경, 에너지 사업, 첨단 세라믹의 가격을 낮추면서 적용할 수 있는 소재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존에는 깎아내서 절삭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한 층 한 층씩 3D 프린팅을 통해서 만들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오른쪽 보시면 세라믹 3D 프린팅으로 반지라든지 도자기도 3차원의 도자기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층 한 층씩 쌓으면서 저런 모양도 만들 수 있다. 예시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3D 프린팅을 봤을 때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말했듯이 이 방식은 빛을 가한다든지 자외선을 가한다든지 온도, 고온으로 한다든지 에너지, 레이저를 가한다든지 접착제를 가해가지고 이렇게 한 층 한 층씩 쌓아 올릴 수 있습니다. 거기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두 가지 광중압식이라는 이 빛을 쏘여가지고 조사해가지고 한 층 한씩 쌓는 것과 분말 적중 응용식, 분말에 바인더, 접착제를 이렇게 코팅한 다음에 거기에 레이저를 쏘아주면 그 부분이 녹게 됩니다. 그래서 파우더끼리 이렇게 붙게 되는데 그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한 층 한 층씩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만들어졌고 아까 그 빛을 보셨나요?
파란색 빛을 보세요. 밑에서 나오는 파란색 빛. 지금 한 층씩 만들어지고 있고. 네, 여기 빛 나오죠. 네. 그게 밑에서 빛이 나오면서 한 층 만들어지고 또 들어갔다 나오면서 또 빛이 나오고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층 한 층씩 쌓아진다는 얘기가 그러면서 2차원적으로 만들고 한 층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만들고 해가지고 3차원의 모양을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광중압이라 가지고 UV 아까 파란색이 그 자외선이에요. 자외선을 쏴가지고 액체가 고체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원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통해서 결국에는 3차원의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다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러한 다양한 3차원의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이거는 분말 적층 용융식인데 이 파우더에 바인더가 코팅이 돼 있어요. 폴리머가. 그런데 레이저를 쏴주면 그게 녹으면서 파우더끼리 붙게 되고 그러면서 이런 모양을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파우더가 오면 또 거기에서 반복돼서 한 층 한 층씩 올리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거는 자외선을 쏜 거고 이거는 레이저를 쏴가지고 그래서 외부에서 에너지를 가해가지고 그 상태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말 적층 용융식을 통해서 이렇게 큰 3차원의 구조체를 만들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라믹 3D 프린팅 그걸 통해서 3차원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미시 세계로 다시 이제 거시 세계에서 봤고요. 세라믹 3D 프린팅 안에서 소재와 공정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라믹 3D 프린팅 할 때 저희가 이건 배터리예요. 리튬이온 배터리를 설계하는 건데 어떤 구조로 만들까를 설계를 하고 이걸 바탕으로 여기에 필요한 재료는 뭔지를 선택을 하고 그 후에 보시면 이 3D 프린팅 라인을 긋고 있는 겁니다. 라이팅 쓰고 있는 거죠. 라이팅하고 그 다음에 만든 걸 갖다가 평가 분석하는 이런 스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보면 이 세라믹 3D 프린팅 공정에서 이 공정 파트에서 상태 변화 액체에서 고체로 바뀌게 되는데 이게 이 공정이 물의 응고랑 좀 상관이 있습니다. 제가 기존에 보내준 거랑 약간 좀 틀린 점이 있는 점은 양해해 주십시오. 내용이. 근데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 저희가 그 초등학교 시간에 배우듯이 액체, 물에서 제가 그 1기압에서 0도 미만으로 가면 액체에서 고체로 응고 현상에 의해서 액체에서 고체로 얼음이 되죠. 그래서 이 상태 변화가 이제 물의 응고 현상인데 이 응고 현상이 이 세라믹에도 똑같습니다. 뭐냐면 먼저 폴리머라는 리퀴드 상태가 있습니다. 물하고 똑같은 거죠. 리퀴드 상태가 있는데 우리가 물을 얼음으로 만들 때는 온도를 낮추면서 1기압에서 온도를 낮추면 얼음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리퀴드가 있는데 아까 파란빛 자외선을 쏴주면 그 자외선을 쏴주기 때문에 저런 이제 안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온도를 낮춰서 지금 여기는 25도 상온인데 0도까지 온도를 낮추는 건데 여기서는 똑같은 개념으로 자외선을 쏴주면 그 부분에서 경화가 되면서 여기 이게 지금 잉크거든요. 리퀴드인데 이 리퀴드가 한 층 한 층씩 고체로 바뀌면서 저렇게 쌓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유튜브 영상 보였듯이 한 층 한 층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층을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이 고체가 결국에는 최종 복잡 형상의 3차원 저런 형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액체에서 고체로 상태 변화가 되고 요게 보여드렸던 물의 응고 현상, 물에서 얼음이 되는 상태 변화와 이 세라믹에서 잉크에서 고체, 액체에서 고체로 되는 게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예를 보면 제가 계속 이제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느껴요. 제가 그 당시에는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했는데
다시 돌아가면 더 해야 되겠다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보시면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물의 응고 현상과 똑같은 거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러면 세라믹 반복하잖아요. 한 층 한 층 반복하는데 이 한 층 한 층 반복하는 상태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를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기를 보시면 아까 UV를 자외선을 밑에서 쏘아주고 한 층 한 층 하는데 한 층 한 층 쌓을 때마다 저희가 센서로 위에서 디텍트를 해요. 센서로. 아까 로봇 할 때 감지를 그 고통 감지를 센서를 이용해서 하잖아요. 여기서는 한 층 한 층 만들어질 때 센서를 통해서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보는 거고, 보시면 이제 저 센서를 통해서 20층을 이제 적층을 한 거예요. 한 층 한 층, 20층. 그러면 요 픽 하나하나가 한 층입니다. 그래서 각 층이 20층이 있는데 보시면 신호가 불안정하게 나오죠. 한 층씩 봤을 때.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런 크랙이나 떨어지는 분리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3차원을 저희가 만들 수가 없어요. 전체 모양을. 그래서 지금 3D 프린팅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100층, 1000층, 한 층씩 쌓아서 100층, 1000층을 만드는데 10시간, 20시간 걸리는데 현재는 다 만들고 나서 잘 만들어졌네, 안 만들어졌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한 층 한 층 쌓을 때마다 이게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보면서 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결함이 있는 잘못 만들어진 예인고요. 보시면 저렇게 적층이 잘 되면 안정된 신호로 20층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결과는 저희가 그 세계에서 최초로 한 거고 지금 이제 논문을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센서로 한 층 한 층 만들 때 감지를 하는데 이런 현상이 반복되잖아요. 그럼 이 반복되는 건 뭐냐 보면 이렇게 나눠져요. 한 층이 안에서 보면 아까 보시면 한 층 하고 나면 밑으로 내려갔다 위에 올라갔다 내려간다 이게 반복하잖아요. 위치 배열이 첫 번째 픽이고요. 두 번째 픽이 자외선이 쏴지면 리퀴드에서 솔리드 그러니까 액체에서 고체로 상이 변하게 되면 부피 변화가 항상 생깁니다. 왜냐하면 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게 변화인데 이 여기서 그 상태가 변한 경화가 되게 되면 부피가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그 신호가 이 두 번째 신호고요. 아까 빛을 봤을 때 마지막에는 이제 다 만들어지고 한 층이 만들어지고 나면 탈착하는 신호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한 층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층이 계속 반복되면서 되기 때문에 그 신호를 통해서 저희가 이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그거요.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아트, 예술과 테크놀로지, 기술의 차이는 하나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술이나 과학기술이나 둘 다 창의적인 크리에이티브하고 아이디어며 똑같은데 단 하나 틀린 게 뭐냐면 재현성이에요. 반복성. 예술은 예술가가 자기 영감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할 때마다 결과가 달라져요. 근데 과학기술은 이 사람이 하든 저 사람이 하든 똑같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걸 숫자로 정량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야지 다른 사람들이 보고 따라할 수가 있어서 이 기술이 이제 그런 거를 정량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 이제 다른 저희 연구 분야에서는 새로운 분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소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소재는 굴절 현상, A와 B 매질 간의 다른 굴절률에 의해서, 왜냐하면 세라믹 3D 프린팅 할 때 소재가 세라믹하고 폴리머가 있는데 이 두 개의 빛의 굴절률이 달라요.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는 굴절 현상이 빛의 굴절과 비슷합니다. 그럼 빛의 굴절을 보면 저희가 빛이 입사될 때 공기에서 물 안으로 들어올 때 굴절이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밀도가 달라서요. 공기가 훨씬 더 포로스하고
포로스하고 이 물이 덴스하기 때문에 단단하기 때문에 이제 그 굴절되는데 이 1번, 2번, 3번 경우가 그 스텝입니다. 첫 번째 왼쪽에 있는 비커에 콩기름이 담겨 있는 거고요. 오른쪽에는 콩기름이 없이 비커에 유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왼쪽에 있는 비커의 콩기름의 절반을 오른쪽에 비커에 담은 거고요. 세 번째는 전부 다 모든 양을 오른쪽으로 옮긴 겁니다. 콩기름 양을. 이 비커랑 콩기름은 굴절률, N이 빛의 굴절률을 나타내는데요. 비슷합니다. 그래서 빛이 직진하기 때문에 이제 투과되면서 보이는데 옆에 보면 콩기름이 없이 유리, 비커에 있는 유리와 안에 있으면 공기가 있기 때문에 유리와 공기의 굴절률이 다르기 때문에 안에 있는 유리가 모양이 보이게 됩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 이 부분에 콩기름이 있는 거는 유리랑 굴절률이 같기 때문에 그대로 직진을 하는 거고 오른쪽을 보시면 밑에 부분 절반을 콩기름으로 한 거는 지금 이 부분이 유리가 사라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콩기름이 참으로써 공기를 콩기름이 채우게 되고 유리와 콩기름이 같은 굴절이기 때문에 빛이 직진을 하기 때문에 굴절을 안 하기 때문에 안에서 그 모양이 안 보이는 거죠. 근데 그 위에 부분은 안 찬 부분은 유리랑 공기랑의 굴절률 차이 때문에 빛의 굴절에 의해서 그대로 보이는 거고요. 세 번째를 보면 이제 다 콩기름을 오른쪽으로 다 부은 거죠. 그래서 왼쪽 부분은 비커가 있고 공기가 있으니까 비커는 이제 투명하니까 빛이 나가는 거고 오른쪽을 보면 원래 있던 유리가 다 사라져가지고 없습니다. 왜냐하면 콩기름이 다 참으로써 이제 공기가 아니라 콩기름이 대체되고 유리, 비커와 콩기름이 굴절률이 같기 때문에 직진하면서 안에 있는 유리가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굴절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각각의 굴절률 차이에 좀 전에 설명드렸던 폴리머의 상태 변화, 자외선을 쏴주면 액체에서 고체로 변하듯이 이제 이 액체에 세라믹을 같이 이제 섞었어요. 잉크를 같이 만들면 거기에 우리가 자외선을 똑같이 쏴주면 이쪽에는 하나의 소재이기 때문에 그대로 직진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세라믹하고 폴리머가 굴절률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빛의 자외선의 굴절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두 개를 비교하면 저희가 자외선을 쏘면 이 부분은 굴절이라는 거는 에너지를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이라는 에너지를 주면 100이라는 에너지를 줬을 때 빛이 들어가서 액체에서 고체로 되는 게 1cm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에너지가 다 가기 때문에 경화되는 두께가 1cm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빛이 굴절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100%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30%밖에 못 쓰기 때문에 여기는 1cm인데 이쪽은 3mm 조금밖에 경화를 액체에서 고체로 바뀌는 상태 변화가 조금밖에 안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굴절하고 유사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배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게 얼마나 진짜 중요한지 이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했던 게 나중에 그대로 사용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흥미를 갖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는데 경화도 이게 응고예요. 아까 상태 변화, 리퀴드, 액체에서 고체로 변하는 경화도인데 세라믹을 넣으면 이거는 세라믹이 하나도 없는 건데 세라믹을 넣으면 경화도는 올라가고요. 아까 두께를 말씀드렸듯이 세라믹이 없는 거는 두껍고 에너지가 100% 다 가기 때문에 근데 세라믹을 넣으면 에너지가 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얇게 이렇게 두께 차이가 빛의 굴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일어났네 끝나버리면 배우는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호기심으로 왜 그러면 이 세라믹을 넣으면 이렇게 일어나고 요런 것들을 어떻게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뭔지를 항상 고민하는 게 모든 거의 시작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굴절로 인한 영향은 뭘까를 좀 보면 여기에 왼쪽에 보면 세라믹이 없는 폴리머만 있는 거고요. 오른쪽에는 세라믹을 50볼륨을 넣은 거예요. 세라믹을 안에다가. 그러면 세라믹의 첨가 유무에 따라서 그럼 굴절률이 다른데 굴절률 차이에서 굴절 현상이 일어나는지 경화 반응 변화 발생은 하는지 그런 걸 보면 좀 전에 설명드렸던 센서를 이용해서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신호들을 한층 한층 보기 때문에 이 0볼륨 퍼센트 왼쪽에 있는 거는 세라믹을 안 넣고 폴리머를 상태 변화, 액체에서 고체로 한층 한층씩 쌓았을 때 나오는 신호고요. 그래서 이 밑에 부분이 한층 한층 나온 거고 이거는 맥시멈의 힘의 값입니다. 세라믹을 넣으면 훨씬 더 큰 값이 나와요. 그래서 세라믹이 들어가니까 훨씬 더 힘이 더 많이 결합이 떨어질 때 커지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세라믹 양을 0볼륨에서 30볼륨, 50볼륨 함에 따라서 각각 힘이 커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규칙적으로 나오는 현상을 저희가 이제 이해하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메커니즘을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는 논문은 썼는데 이제 학생들이 그걸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런 건 다 스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라믹을 50볼륨 퍼센트 첨가함에 따라서 결국에는 6배 강화된 큰 탈착 떨어지는 힘이 보였고요. 그리고 세라믹 첨가에 의해서 이러한 현상이 반복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무엇을 하든 습관을 들이려면 반복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술하고 과학하고 차이는 예술은 한 번만 돼도 돼요. 한 번만 그려도 되는데 과학은 반복이 돼야 돼요. 과학은 한 번만 되면 그거는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현상이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일어났을 때 그거를 왜 그러는지. 그래서 지금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공부를 할 때 한두 번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습관을 계속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자기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 법칙이 나오는 거죠. 자기만의 공부 방식이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게 결국에는 자기 걸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통해서 했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뭘 하려고 그러냐. 이게 지금 이렇게 1000층을 쌓는 건데 이건 제가 이제 미국에서 미시간 대학교에서 박사과정 할 때 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너럴 일렉트릭 GE랑 같이 연구를 했었는데요. 그때 1000층을 쌓고 있는데 1000층을 쌓다가 이렇게 크랙등이 생겨요. 크랙이 생기는데 요 크랙등을 그 당시에는 제가 박사과정에 했으니까 한 14년 전이었죠. 14년 전 할 때는 저걸 어떻게 정량화해야 될지를 생각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제 2016년도에 한국에 왔을 때 이제 저희 팀 연구하면서 그래서 계속 고민을 했어요. 1000층을 만들었는데 이런 크랙등이 생기는데 한 층 한 층 하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했고 그래서 좀 전에 보여드렸던 센서를 이용해서 한 층 한씩 반복되는 거를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량화. 우리가 어머니한테 용돈 받아가지고 용돈을 쓰잖아요. 이걸 내가 기입을 해놓으면 그게 정량화거든요. 정량화라는 게 기록을 하면 내가 오늘은 얼마를 썼고 내일은 얼마를 썼고 그러면서 일주일은 얼마 썼고 한 달은 얼마 썼고 그러면 패턴을 읽을 수가 있는데 보통은 그냥 써버리면 자기 습관이 안 만들어진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만들면 이해를 못 하는데 정량화하기 위해서 센서를 이용하고 센서를 이용하면 각 층마다 분석을 할 수가 있고 아까 보여드렸던 재료나 공정에 대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정량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메커니즘이라는 법칙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희가 이제 궁극에 하고 싶은 거는 무결함, 결함이 없는 세라믹의 1000층, 10,000층을 쌓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고 거기에
아까 로봇에 적용되는 AI 기술을 적용을 해가지고 궁극적으로는 AI 이런 데이터들이 다 있으면 나중에 AI를 적용하면 한 층을 쌓고 10층을 쌓았는데 신호가 지금 이거 그 결함이 생기려고 해. 그러면 만드는 조건을 그때 이제 변경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항상 1000층, 10,000층 쌓을 때 변경되면서 자유자재로 AI가 변경하면서 결함 없이 만들 수 있는 무결함 결함을 만들려고 하는 목표를 갖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저희가 설명드린 상태, 물의 응고랑 굴절, 빛의 굴절에 대해서 소재랑 공정에 있어서의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다시 나와서 세라믹 3D 프린팅이 그러면 그쪽 하나만 쓰이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쓰인다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그 내용에 넣었고요. 따로 보지 마시고 그냥 여기에 가볍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여러 가지를 준비한다고 넣은 거여서 이제 그것이 세 개인데 그래서 아까 제가 저기 뒤에서 있으면서 원래 이 슬라이드를 없앴어요. 왜냐면 초등학생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지금 보니까 중고등학생들이 있어서 다시 넣습니다. 근데 요새 친구들은 저와 다르게 너무 영어를 잘해서 일단 의미 전달을 위해서 영어를 썼어요. 제가 미국에서 13년이 있다가 한국에 2016년도에 왔고요. 그때 이제 와서 2016년도에 와서 대학생 언니 오빠들 이제 학교 가서 많이 강연을 하면 이 내용을 꼭 발표를 해줬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까지 앞에 있는 연구는 연구고 연구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공유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드렸고요. 제가 기존에 있는 경험들, 그래서 제가 이제 박사는 미시간에서 했고 이제 포스닥은 MIT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제록스 연구소 제록스 프린터 만드는 미국 제록스 연구소에서 6년 해서 13년 동안 미국에 있다가 2016년도에 한국에 왔습니다. 그때 이제 한국에 와서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게 결국에는 인생은 짧다. Life is short. 인생이 짧기 때문에 결국에는 Don't be agitated. Let's do it whatever we want if it doesn't hurt anyone. 그래서 보시면 주저하지 말아라. Let's do it. Whatever we want. 우리가 원하는 거 다 하자. If it doesn't hurt anyone. 남한테 피해를 안 주면 다 하자. 왜냐? 인생은 짧기 때문에. 두 번째, pursue challenge and failure rather than hesitate and regret. pursue 추구하자. challenge 도전, failure 실패, rather than hesitate and regret. 주저하거나 regret 후회하기보다는 실패해도 좋고 도전하자. 왜냐? 인생이 짧기 때문에. 세 번째, relaxed discussion and debate. 그래서 대학교 언니 오빠들한테 항상 얘기를 했어요. 한국에 와서 우리는 각자가 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스펙트럼이 다 다르고. 그래서 제가 강연 처음 시작을 할 때 오늘 기대되고 설레는 게 이 청소년의 시각에서 봤을 때 어떤 질문들이 올까.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받으면서 저도 배우고 제 새로운 그런 스펙트럼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는 디스커션을 많이 하고 토론, 디베이트를 많이 했으면 하는 마음이죠. 근데 보통은 디베이트를 하다 보면 감정이 상해버리는데 이건 감정하고 상관없이 서로 의견 교환을 해가지고 더 나은 삶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짧다. 그리고 money is important. 맞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인데 제가 뭐 이거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고 머니를 얘기한 건 아니고 but time is the most valuable resource. 그러니까 time, 시간이 제일 중요하죠. 시간 중에 저희가 hour, 시, 분, 초 하잖아요. hour, 시. 그래서 한국에 오기 전에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제가 한국에 와서 팀을 꾸릴 때 어떤 식의 팀을 꾸릴까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뭐 하기 전에 고민을 해야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저 학교 다닐 때는 구분이 있었고, 가운이 있었고, 이런 것들 풍토가 그 집안의 문화라든지, 그 학급의 문화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저희 팀 이름은 our 팀이에요. our 팀. 이 hour를 왜 썼냐면 시간이 중요해서 our 팀이고, 이 our 팀을 보면 H가 help, O가 open mind, U가 understand, R이 respect. 그래서
서로 도와가면서 오픈 마인드로 이해하면서 리스펙트하면서 서로 즐겁게 연구하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면 릴렉스드 디스커션이 되고 디베이트가 돼도 문제가 없을 거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제가 원하는 거는 해피 석세스 라이프.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저희가 자유로운 사고를 가지고 서로 도와가면서 하면 즐겁게 하게 되면 오픈 마인드로 해피하고 석세스한 라이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두 개를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필충 조건이라 필요하고 충분한 두 개가 같이 맞아야지 내 인생이 행복하고 즐겁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아월 팀이고, 그래서 2016년도에 한국에 왔고 저희 팀원들하고 같이 이러한 아월 팀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팀이 하는 거 보면 시뮬레이션 설계하고 소재 공정한 다음에 이걸 통해서 다양한 분야에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세라믹 3D 프린팅으로 설계하고 소재 공정하고 평가 분석을 하는데, 그럼 이런 세라믹 3D 프린팅으로 각각의 이제 부분을 맡아서 깊게 연구를 석사나 박사 학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연구를 통해서 그럼 어느 분야에 적용을 하냐 보면 먼저 인간 관련된 아까 AI, Artificial Interaction, 그 AI 인공지능이나 로봇 센서, 그리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리튬 2차 전지 배터리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르는 자동차 관련된 소재나 공정 연구. 그래서 3D 프린팅으로 각각 앞전소자 센서를 이용해서 로봇 상태 인지 센서, 실시간 세라믹, 차세대 리튬 2차 전지, 5G 안테나, 인공위성 안테나 같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인공위성 안테나도 해서 제가 추구하는 바는 제가 아까 계속 얘기했죠. 미시에서 거시. 여기에서 보면 또 미시에서 거시가 보여. 이게 미시인 거고 저게 거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작은 거에 있을 때 로봇 센서고 인공위성으로 우주에 나갔을 때 인공위성 안테나가 되고. 그래서 제가 왜 오늘 부제로 미시에서 거시, 거시에서 미시를 얘기했냐면 생각을 할 때 그거를 하나를 깊게 들어가면 내 선택의 폭이 좁아들더라고요. 제 경험으로는. 그랬을 때 미시랑 거시랑 같이 봤을 때 제 선택의 폭이 훨씬 많아지고 다양한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지금 하는 거, 오늘 보여드렸던 로봇 센서는 유럽하고 국제 공동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오스트리아에 있는 리토스라는 회사와 거기 같이 로봇 센서를 만들고 하는 거 있고요. 리튬 2차 전지는 중국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 공동, 저희 지금 이제 연락 오는 데는 미국에 있는 그 에어포스, 미 항공 우주국에서도 같이 하자고 연락이 오고 있고, 덴마크에서도, 그래서 독일에서도 오고 있고, 저희 팀하고 같이 하자고 하는 데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전기차나 비행기는 지금 미국에 있는 조지아텍이랑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공위성은 국방과학연구소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제가 한국에 왔던 이유는 글로벌하게 연구를 하고 싶어서 한국에 왔어요. 제가 있었던 데 제록스 연구소는 실리콘밸리에 있습니다. 스탠포드 바로 옆에 있는데 거기에서 했는데 연구는 재밌는데 거기에만 한정되는 게 저는 좀 안 좋았어요. 한국에 오면 제가 선택해서 무슨 연구를 전 세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은 즐겁게 전 세계적으로 다른 팀들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팀과 지금 이제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해주신 한국연구재단 과제를 지금 수행을 했고요. 그래서 각각의 다른 것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만드는 회사나 이런 보쉬라든지 리토스와 같이 외국과 연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금호초등학교 서정아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제가 궁금한 점은 질문이 조금 짧고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세라믹 첨가 유무에 따라서 0%랑 0볼륨, 그 다음에 50% 볼륨이 있었는데 예, 예. 이 점도라고 생각을 조금 가볍게 생각을 해도 될까요? 점도? 점도요? 네, 예, 맞습니다. 예. 일종의? 예,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궁금했던 거는 자료를 보면서 예, 예.
0 볼륨에서 50 볼륨까지 이제 하면서 점도가 높으면 좋은 것인가, 어떤 점이 좋은 것인가, 네. 또는 이제 70이나 80 이런 부분은 이제 궁금한 거예요.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네. 그 부분은 어떤 내용이 숨어져 있을까 이런 네.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예, 질문이 너무 고차원이셔서. 첫 번째, 0에서 50 볼륨. 이 세라믹 3D 프린팅 제가 아까 봤을 때 5가지 종류를 했는데 시간 관계상 2개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광경화라든지 그 분말 적층으로. 그 이유가 뭐냐면 세라믹 3D 프린팅은 저희가 이제 그 규격을 보면 한 7개 정도 있어요. 그 통용되는 기술이. 근데 그 기술이 많다는 이유는 뭐냐면 챔피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다른 거에 대해서 월등해버리면 그 기술이 하나만 쓰는데 여러 가지를 쓰는 거는 각각의 맞는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0하고 50 볼륨 어떤 게 좋고 나쁘다가 아니라 각각의 기술에 맞는 거 어떤 거는 뭐 30 볼륨이 좋을 수도 있고 어떤 건 50, 왜냐면 점도가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고점도일 때는 50 볼륨을 하는 거고 점도가 낮을 때는 30 볼륨으로 쓰는 거고 그렇게 이제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 말씀하신 것처럼 50 볼륨, 60, 70, 뭐 80 계속 올라가면 좋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제가 설명드렸던 그 광경화 같은 경우는 한 층 한 층씩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70, 80 볼륨이 되면 이게 이제 유동이 없어요. 유동이 없다는 의미는 뭐냐면 저희가 이 한 층 한 층을 만들 때 아까 균일하게 한 층씩 쌓여져야 되는데 균일하게 쌓여지는 적합한 점성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점도가 올라가 버리면 모양이 일정하지가 않으니까 균일하게 안 나오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처럼 그거는 이제 과학이 아니라 아트 영역으로 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네. 아까 50 볼륨일 때 네. 강도가 6배 강화된다라고 네. 들었어요. 네. 그러면 그게 방금 교수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이게 점도 50% 이상이면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한계치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게 6배 강화가 네. 저희가 추구할 수 있는 최대의 강도인가요? 더 강하게 만들어질 수는 없을까요? 일단 뭐 두 가지를 제가 답변을 드릴 건데 저는 저기 그 청소년들의 뭐를 들으려고 했는데 이게 그게 6배가 높아진 게 점도 때문에 높아진 건 아닙니다. 그건 뭐 때문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층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층이 다 만들어지고 나서 고체로 바뀐 후에 나오는 값이거든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폴리머 같은 경우는 연성, 이제 플렉서블 이렇게 잘 구부러지고 이러잖아요. 세라믹을 첨가하면 저희가 이제 복합재라고 하는데 그거를 탄성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점성이 있고 탄성이 있는데 점성은 액체, 탄성은 고체 그렇게 보는데 세라믹을 넣으면 탄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떨어뜨릴 때 탄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강도가 세져요. 그런 것 때문이지 점도 때문에 올라간 건 아닙니다. UV 라이트를 이용한 세라믹 3D 프린팅 공정에서 여기 보면은 경화 단계에서 열이 발생하는데 이 열이 그 신경 쓰지 않을 만큼 작은 용도인지 아니면은 폴리머나 세라믹이 이 공정 과정에서 열에 그 발생하는 열에 영향을 받지 않는지가 궁금합니다. 질문 좋은데요. 네. 영향을 받아요. 근데 지금 여기 그러니까 그 아까 반응을 보낸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UV를 자외선을 쏴주면 그 안에서 반응을 일으키는 인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인자들의 양이 많아버리면 순식간에 반응이 가기 때문에 우리 배터리에서 지금 그 배터리 이렇게 불나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반응이 갑자기 돼서 열이 확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저희가 그러니까 그걸 컨트롤하는 거예요. 재료에 영향을 안 줄 만큼 인자를 조정을 해서 열에 의한 거는 제거할 수 있게끔. 그래서 시작 포인트는 그 열은 미미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렇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불로초등학교 강준원입니다. 세라믹으로 센서를 만들 때 고정 기술 세라믹으로도 센서를 만들 수 있나요? 그리고 그 첨단 소재로 만든 세라믹이랑 고전 소재로 만든 세라믹에 만들 수 있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미안해요. 질문이 너무 어려워서 내가 고전에서 나는 고점도로 들어가지고 다시 한 번만 좀 미안해요. 세라믹으로 센서를 만들 때 고전 방법으로 고전 소재로도 만들 수 있나요? 그리고 첨단 소재로 만든 세라믹이랑 고전 소재로 만든 세라믹에 만들 수 있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두 개의 차이는 고전 재료 세라믹, 고전 세라믹으로 만들 수 있어요. 고전 세라믹으로 만들 수 있고 첨단 세라믹으로도 만들 수 있고 그거의 차이는 없고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쓰는 거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됩니다. 둘 다 그러면 똑같이 모든 걸 사용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쓰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아까 저희 앞에서 선생님이 초콜릿하고 토마토 보여주셨죠. 이제 저희가 이제 잉크를 만들었잖아요. 잉크를 만들었는데 어떤 재료는 밀도가 높은 재료. 그러면 깔아앉아 버리잖아요. 우리가 100층, 1000층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빗을 싸줘서 한 층 한 층 싸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침강 가라앉는다고 하는데 파우더가 가라앉아 버리면 문제가 되니까 그때는 다른 방법으로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아까 파우더에서 용융해서 그래서 고전이나 첨단이나 세라믹을 만드는 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네. 빈혈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그제 한 개씩 그 코딩할 때 그 길이가 몇 개씩 늘어나나요? 한 개씩 코팅할 때 길이가 몇 개씩 늘어나는. 네. 어머니가 모르시면 저는 더 모를 거거든요. 이따가 끝나고 또 질문 정리해서 또 질문 묻고 그 길이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빛을 쏘아주는 그 면적에 따라서. 네. 질문에 맞나요? 높이. 층의 두께는 우리가 이제 두께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에너지 양을 바꿔가면서 두께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은 지금 100마이크론 정도 하거든요. 0.1mm. 답이 됐어요? 어머니 때문에 제대로 못 듣는 것 같은데. 전남고등학교 1학년부터 강조하는데 좀 궁금한 게 생긴 게 자외선에 노출시키는 게 그 물이 응고했을 때 원리랑 비슷하다 하셨는데 자외선은 제가 아는 기준으로 파장이 짧은 빛이어서 에너지가 큰데 그 에너지가 큰 빛이 계속 노출되면 액체에서 고체로 상태 변화가 아니라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더 불안정해야 되는데 왜 액체에서 고체로 상태 변화하는지 좀 궁금해졌고 그 분말 적증 응용식은 액체에서 고체로 상태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고체 분말가를 뿌려둔 상태에서 그거를 레이저를 쏴서 액체로 녹여주는 과정인데 어떻게 보면 이건 반대 상태 변화인데 그 원리도 이거랑 액체에서 고체로 되는 적증 방식과 유사한지 궁금해요. 네, 일단 두 번째부터 먼저 얘기를 할게요. 정확하게 맞고요. 그러니까 제가 얼음을 응고를 얘기했고 우리가 이제 녹는 멜팅도 있잖아요. 반대로. 그러니까 제가 보여드린 예시를 보여드린 거고 응고는 좀 더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기화도 공부를 하고 응고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알아두면 어떻게 하면 고체에서 액체로 되고 액체에서 기체를 되고 기체에서 고체로 되고 이런 대한 연구기 때문에 이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정확하게 맞아요. 반대 현상인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자외선도 쓸 수 있고 열도 쓸 수 있고 레이저도 쓰고 바인더도 쓰고 여러 가지 기술을 쓰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거는 좀 더 어려운 건데요. 우리가 이제 폴리머가 있으면 폴리머 자체, 모노머라고 하는데 모노머 자체가 빛을 흡수하는 건 아니에요. 그 안에 아까 말한
광개시제라고 있거든요. 광개시제라는 건 그 한자 그대로 개시한다. 빛이 왔을 때 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반응을 시작하는 첨가제가 있어요. 그럼 그걸 넣으면 그놈들이 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이제 레디칼, 이 분해가 되면서 그놈이 모노모에 가서 달라붙어요. 이놈은 또 다른 거에 달라붙어요. 그럼 이 두 개가 붙으면서 이제 하나로 커지는 거거든요. 폴리머로. 그러면 그게 연결되면서, 그러니까 모노머라는 거는 우리가 조그만 미시 세계로 보면 자기만의 유니트가 있는데 서로 연결이 안 됐을 뿐이에요. 근데 여기 아까 말한 것처럼 자외선을 쏴주면 그 부분에서 광개시제가 반응을 하면서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솔리드로 바뀌게 되는 현상입니다. 어떻게 질문에 답이 됐나요? 질문이 너무 좋았어. 그래요. 고맙습니다. 너무 잘 들은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네. 아까 그 세라믹을 첨가해서 경화반응 변화, 이렇게 양에 따라 변화한다고 하셨는데 원인이 불절 때문이라고 하셨잖아요. 불절 현상, 밀도 차이에 의한. 근데 그게 이렇게 그런 결과를 딱 보고서 이건 불절 때문이야라고 바로 생각이 난 건지 아니면 한참 당연히 불절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신 건지 아니면 한참 고민을 하신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지금 3D 프린터가 발암 물질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뭐 환기를 잘 시켜라 내지는 뭐 위험하다, 뭐 누가 암이 걸렸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지 결론이 궁금합니다. 네. 지금 아까 제가 조금 놓쳤는데 첫 번째 질문이 굴절에 의해서 지금 경화라고. 원인을 그냥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 조금 그거는 사실관계를 조금 그걸 하면요. 좀 전에 이 학생한테 얘기했듯이 세라믹 굴절 때문에 경화가 되는 건 아니고 굴절 때문에 빛이 그러니까 그 굴절률이 세라믹하고 모노머가 달라서 굴절률 차이 때문에 빛에 굴절이 일어나는 거지 그게 경화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모노머만 있거나 세라믹을 첨가하거나 경화는 아까 말한 광개시제에 의해서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똑같고. 근데 굴절만 일어나는 거. 말씀하신 거는 그거는 나와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굴절, 세라믹 3D 프린팅도 기존에 연구돼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늘을 보면 하늘이 하늘색으로 보이는 거는 먼지, 빛이 와서 거기에 있는 알갱이에 맞고 굴절돼서 색깔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은 그 물리학에서 많이 연구가 되어 있는 그거를 이 현상에 이제 적용한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습관이 한 번에 딱 오는 그 천재인데 저는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에 캐칭은 안 되고 반복돼서 적어도 5번에서 10번 이상은 반복된 거에 대해서 일단 왜 이게 반복되지? 첫 번째. 그럼 두 번째는 반복되는 현상을 보면 이제 저희 같이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남이 무슨 연구를 했는지를 많이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현상을 저희는 보는 거고 그 현상을 해석하는 거는 이제 공부를 해서 저희가 보는데 이제 그 학부모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런데 제가 조금 걱정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거기서 이제 주입식 교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가르쳐 준 것만 배운 거랑 교수님이나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만 배운 거랑 이 친구가 시간을 들여서 생각을 해가지고 모르더라도 이제 하다 보면 나중에 나이를 이제 대학원에 오고 이랬을 때 그 친구는 그게 습관이 돼 있으니까 그거를 해석해 보려고 이제 습관이 든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그래서 5번, 10번 이제 그런 거는 박사과정 때 많이 해서 배워서 그때 항상 교수님이 그래요. 이제 미국 교수님인데 가면 why? 왜? 그러니까 결과를 가져가기 전에 100% 왜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안 해가면 안 되거든요. 그게 이제 습관을 들이는 거죠. 왜?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건데 이렇게 하고 그거를 이제 디펜스 하는 게 연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보여드린 이 친구들, 저랑 같이 하는 친구들은 알아요. 왜?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오니까 이제 그 친구들은
공부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시스템 있게 연구를 하고요. 그래서 저는 질문에 좀 장황했는데 저는 반복을 해서 아는 스타일입니다. 네. 바람성은 지금 이제 그 법제화 돼가지고 벤틸레이션 해가지고 좀 주의해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빛이 불절할 때 에너지가 감소하는 이유를 좀 정확히 알려주시면. 그래요. 네.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지금 리퀴드에서 고체로 지금 바뀌는 과정이잖아요. 이게 100층을 쌓는 거예요. 100층.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걸 모양을 만드는데 10층으로도 할 수 있어요. 10층으로 하려면 이거를 10등분 하면 되겠죠. 크게 100층으로 만들려면 더 작게 해야 될 거고 1000층으로 하면 더 작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폴리머로 하면 한 층의 두께를 이렇게 두껍게 할 수 있으니까 10층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를 우리가 100이라는 에너지를 줬을 때 이 폴리머는 굴절이 안 일어나고 곧바로 투과되니까 10층으로 만들 수 있는데 세라믹이 들어가면 제가 말한 에너지는 똑같은 에너지를 가했는데 두께를 그렇게 못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 굴절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깊이가 작아지기 때문에 이거는 10층으로 못 만들어요. 훨씬 더 20층이든 100층이든 더 많은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말했을 때 똑같은 에너지를 가했을 때 이 안에서 액체에서 고체로 상태 변화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받아서 변화되는 정도가 작아진다는 의미에서 에너지 인풋 대비 아웃풋으로 했을 때 줄어든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층을 높게 쌓았는데 한 1000층을 쌓으려고 하는데 네. 999층까지 잘 쌓았는데 네. 1000층을 잘못 쌓았어. 그러면 아깝잖아요. 네. 그럼 그 마지막 층을 잘라내고 쓸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있는지 혹시? 그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마지막 층을 하는 건. 네. 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공정의 단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는 제가 후처리랑 복잡한 거는 다 빼고 지금 그랬는데 세라믹을 한 층 한 층 쌓을 때 폴리머랑 같이 섞어서 컴파짓으로 쌓는 건데 그거는 한 층은 제거하기가 쉬워요. 네. 네, 그래서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마지막에 하면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 가운데서 하면 그게 문제지 마지막은 오히려 해피한 거이기 때문에. 네. 마지막 질문 또. 네. 전남고등학교 2학년 윤중이라고 합니다. 네. 세라믹 3D 프린팅 분점 과정 중에 후처리 마지막 단계 후처리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자세히 알고 싶어요. 자세히까지 알고 대충 어떤 과정이 있다. 그래요. 네. 그래요. 우리가 이제 결합을 얘기하는 거는 그 물리적 결합과 화학적 결합이 있어요. 물리적 결합이라는 거는 우리 종이 있으면 풀로 붙이잖아요. 풀로. 그렇게 붙이면 그 물리적인 결합이라고 보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만 이렇게 붙여놨다. 화학적인 결합은 이게 하나로 뭉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폴리머가 이제 열 경화로 돼가지고 반응을 통해서 하나같이 돼가지고 이거는 떨어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그래서 물리적인 결합과 화학적인 결합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세라믹의 복잡한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한 층 한 층 해갖고 만들었잖아요. 만들었는데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거는 마지막은 세라믹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세라믹은 아까도 말했듯이 온도에 1000도 이상 광물을 올려줘야지 자기들끼리 결합을 해요. 온도를 올려주면. 그랬을 때 온도를 우리가 이거 하면 한 600도 정도 올리면 이 폴리머가 타서 없어져요. 근데 600도에 없어지면 그 폴리머의 역할은 뭐냐면 물리적인 결합이에요. 그 매트릭스 안에 세라믹 파우더가 있는데 그러고 나서 600도에서 끝내버리면 지금 접착제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빼면 다 으스러져 버려요. 왜냐하면 파우더끼리 있으니까. 그래서 600도 해서 물리적 결합인 바인더를 다 없애고 나면 온도를 더 올려서 화학적인 결합을 세라믹끼리 서로 결합할 수 있게 1000도 이상까지 올려야 돼요. 그러면 그거를 좀 전문 용어로는 신터링이라고 하는데 소결.
그러니까 로에 넣어서 온도를 올려서 소결한다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세라믹은 천도 이상까지 나중에 올려야지 화학적으로 하나의 바디가 되는데, 근데 좋은 게 뭐냐면 그렇게 놓으면 엄청 강도가 세요. 그래서 아까 우주선에 바깥쪽 타일 그런 것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그러면 1000도 이상에서 소결을 했기 때문에 외부에서 1000도의 온도를 해도 이놈은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1000도 이상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그렇게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후처리는. 오늘 이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해주신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사님의 한마디 들으면서 오늘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한마디 해주시고. 아까 제가 너무 많은 걸 얘기를 해서 Life is short을 한 번 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간도 늦어서 길게보다는 인생이 짧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보고 빨리 실패해보고 그러면 이 뭐라 해야 되죠? 마음의 단단함이 커져서 어떤 일이 해도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죄송합니다. 근데 이 뭘 할 때 청소년기니까 어려울기는 할 건데 이제 저희 때랑은 좀 틀린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남의 시선을 많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데, 이게 공부를 잘하고 뭐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남한테 피해를 안 주면서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좋은 습관으로 재밌게 하면서 앞으로도 즐겁게 생활을 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